안녕하세요, 레곤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바로 DJI의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이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제품을 실제로 하나 더 쓰고 있고 지금 촬영하는 게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러리스 바디가 하나 있거든요. A7 M4가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컨텐츠 촬영할 때는 이 녀석을 주로 썼었어요. 촬영할 때 아무래도 조금 아웃포커싱이라든가 좀 선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사실 미러리스만큼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진짜 무겁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찍는 컨텐츠들은 이제 뭐 1시간 찍고 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계속 연속해서 찍을 때도 있고, 뭐 최근에 독일 출장 갔을 때도 6박 7일 동안 계속 촬영만 했어요. 그 중에 3일 정도는 요 미러리스 촬영했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진짜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런 촬영이었는데, 제가 요 지금 포켓 3를 하나 더 드리게 된 계기가 사실 최근에 다녀온 해외 출장 때 이거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됐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뭐 많은 분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뭐 좋다 하니까 이게 품절이 자주 나요. 살려면은 한 달, 2달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물량도 없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코바라고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 그런 영상 미디어, 음향 이런 박람회 이런 데에 갔었는데 DJI 총판하는 곳에서도 오픈런을 띄어서 다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뭐가 이 제품을 그렇게 메리트 있게 했는지 제가 한번 뜯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오즈모 포켓이라는 이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액션캠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정통의 액션캠은 이 고프로죠. 이 정통의 액션캠인데 고프로 처음 나왔을 때 8대였나 7대였나 그때 나왔을 때 사가지고 뭐 가차사나이 컨텐츠 찍을 때는 아예 한 시바이가 그때 비가 오고 막 좀 많이 걷다 보니까 고프로로 다 촬영이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했던 페차레이서라는 컨텐츠를 했을 때도 실내는 이제 다 고프로로 촬영을 했었는데, 물론 이 고프로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도 작고 가볍고 렌즈가 또 광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도 굉장히 넓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프로를 많이 쓰죠. 근데 고프로를 제가 딱 다 좋은데 싫어하는 게 화질이 조금 열화가 좀 심해요. 제가 느꼈을 때 고프로랑 미러리스랑 붙여놓으면 누가 봐도 고프로로 찍었네 라고 너무 명확하게 느껴질 만큼 조금 선예도라든가 센서 사이즈가 작아서 아쉬움이 오는데, 이 DJI 포켓 같은 경우에는 센서 사이즈가 1인치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포켓2를 작년에 했던 비긴 어게인이라는 컨텐츠에서 거치캠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고프로 같은 거에 짐벌을 달려서 나온 카메라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 고프로의 하이퍼 스무스 기능이 워낙 좋잖아요. 워낙 흔들림 보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짐벌을 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과 방수가 안 돼요. 다이나믹한 상황 때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즈모 포켓 3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로 쿠팡에서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 독일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오즈모 포켓 3 하나 더 살까 이랬는데 물량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일단 사자, 일단 사면은 쓸 일이 있겠지 해서 제가 이렇게 포켓 3를 사게 됐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기본 포켓 3 구성과 이제 크리에이터 콤보라고 해서 부가 액세서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버전이 있는데, 저는 크리에이터 콤보로 샀고요. 한번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제품이 크리에이터 콤보가 진짜 구성이 너무 좋아요. 저 실제로도 지금 이제 마이크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 마이크도 하나 주고요. 이 안에 그냥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파우치 안에 웬만한 장비들은 다 들어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3월달에 샀나? 그랬는데 3월달 왜 샀냐면은 사실 저는 포켓2에 대한 기억 때문에 포켓3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정말 화질이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이걸 왜 사지? 했는데 저랑 이제 친한 감독님이 촬영 갔는데 이 제품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찍었는데 약간 거짓말 못해서 이 A7하고 찍은 거랑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광각렌즈 1635를 끼고 찍은 느낌과 별반 차이가 안 날 만큼 굉장히 쨍하고 밝고 예쁘고 화사하게, 좀 비비드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굉장히 화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했는데 포켓3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렌즈 사이즈가 커져서 굉장히 좋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사셔라. 진짜 쓸모가 많을 거다 해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한 달인가 2주인가 기다려서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좀 더 열어보면 박스 안에 이제 이렇게 케이스, 이게 지금
요 케이스예요. 예, 포켓3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인데 저는 여기 안에 케이스가 들은지도 모르고 요 케이스를 싸지로 다시 살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파우치 넣고 다니다가 이거 위험하겠는데 그래서 알리에서 살라고 보니까 이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하마터면은 이거를 줬는데도 알리에서 살 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보면은 와이드 렌즈 들어가는 곳과 이제 미스트 렌즈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와이드 렌즈는 주어지는데 미스트 렌즈는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왜 미스트 렌즈 왜 써놓은지 모르겠어. 저는 ND 필터를 따로 사서 이렇게 ND 필터를 따로 사가지고 ND 필터를 이쪽에다가 착 붙여서 와이드 렌즈 하나랑 ND 필터 하나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에 들어보면 다 모든 게 들어있는데 크리에이터 콤보는 진짜 혜자스러워요. 정말 제가 느꼈을 때 뭐 금액이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구성품을 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왼쪽에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 지금 이 본체 같은 경우에는 짐벌이 달린 형태고 스와이프를 통해서 전원이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짐벌 움직임답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좀 자연스러운 무빙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컴팩트하죠. 대신에 손잡이가 조금 이게 돌리고 있으면 잡기가 좀 애매해요. 이쪽에 또 조작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은 조작부가 가려져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성품을 보니까 이쪽에 배터리 킷이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 배터리 킷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배터리를 밑에다가 도킹해서 쓰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생기는 구조죠. 그리고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본체만 썼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간다고 치면 이 배터리까지 썼을 때 2시간 반 정도는 거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충전할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충전을 꽂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쪽에 COT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배터리 쪽에다 꽂아서 넣은 다음에 위에 탁 꽂으면 거치캠처럼 이렇게 세워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길어지니까 좀 더 멀리에서 두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모양의 또 이제 킷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킹받는 kit이에요. 요거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뭐 배터리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요 밑에를 보면 나사홀이 없어요. 이렇게 C타입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 꽂기는 편한데 나사홀이 없어서 뭔가 이런 쇼티 같은 거를 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이제 그 장비를 주면서 여기다 꽂고 요 밑에 나사홀을 줄 테니까 여기다 나사를 박아라. 이렇게 나사홀을 줄 테니까 나사홀을 박아라. 그리고 이쪽 뒤에 C타입을 줄 테니까 충전을 해라. 그리고 손잡이를 조금 확장시켜서 잡기가 편하게 만들어라 정도의 그립이에요. 솔직히 요 사이즈 통으로 나왔으면 좀 크다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나눠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뭐 컴팩트한 건 좋죠. 갖고 다니기 좋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킹받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알리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호환품 중에서 짧고 아래 이제 나사도 박히고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 제품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싸 제품을 사는데 보통은 배터리팩을 추가로 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안에 보면 이제 C2C 케이블이 있고요. 이렇게 광각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구성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구성이 바로 요 마이크입니다. DJI 마이크인데 요 마이크랑 이제 윈드 실드가 이렇게 같이 들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킷을 꽂아서 이제 바람을 막아서 써라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건데 요 마이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털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이크 기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이 제품을 주로 많이 써요. 이 제품을 이제 유튜버 분들도 많이 쓰고 저도 이 제품을 주로 쓰는데 이 제품이 좋은 게 이제 배터리가 14시간까지 가요, 최대.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뭐 머니게임 찍을 때나 뭐 파이트클럽 찍을 때 중간중간에 너무 그게 24시간 동안 막 14일 찍고 막 24시간 동안 뭐 5일 찍고 안 쉬고 테이크를 촬영을 단 한 번도 안 쉬고 쭉 찍으니까 마이크를 계속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하루에 3번씩 갈았단 말이에요. 8시간씩 해가지고. 근데 한 번씩 너무 바쁘고 힘들면 마이크 가는 시간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때 최대로 버틴 게 14시간까지는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14시간까지 가고 굉장히 오래 가고요. 이 자체 메모리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주변 수음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데 이 마이크도 진짜 못지않게 좋아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본체랑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써라 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라 이거랑 연결하면 이 블루투스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요 자체 마이크는 죽고 요 무선 마이크로만 수음이 되는데 이 마이크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체 녹음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빨간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면 자체적으로 녹음이 돼요. 저희가 마이크가 이게 하나에 15만 원 정도 하는데 마이크가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걸로 탁 쓰면은 이제 녹음이 되니까 녹음이 또 안에 8기가가 들어있어서 녹음이 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건 요거대로 따로 수음 받고 요건 요거대로 녹음하면서 좀 마이크를 하나 더 얻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위에 이제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 요 이어폰 단자에다가 3.5 단자에다가 마이크를 연장해서 꽂으면 핀 마이크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 핀 마이크처럼 와이어리스 마이크처럼 여기다 이제 마이크를 달고 쓸 수도 있는 기능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이크가 노이즈 제거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해 있어서 이 주변 소음이 굉장히 잘 노이즈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올해 이제 페차레이서 2를 촬영하는데 이게 컨텐츠가 레이싱 컨텐츠다 보니까 레이싱 경기 잡으면 막 자동차 소리 엄청 크고 막 전동 드릴 소리 있고 막 타이어 가는 것 때문에 뭐 빵빵빵빵 소리 나고 이러다 보면 마이크 소음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는 주변 소음을 줄여주면서 사용자의 목소리만 가장 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가 좀 탁월한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 단점으로는 그 노이즈 제거 기능을 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끄는지 몰라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노이즈 제거 기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다른 사람이 죽으면 요 마이크라도 좀 써서 그 사람 수음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고 이 안에 메모리가 8기가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메모리가 꽉 차면 녹음이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메모리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PC나 핸드폰을 연결해서 삭제를 해야지만 용량을 보존할 수 있다. 이번에 독일 촬영 때 용량이 꽉 찰 줄 모르고 용량이 꽉 차가지고 녹음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크 없이 촬영도 진행했던 적도 있고 요게 또 마지막으로 요 소니 마이크와 다르게 녹음 용량이 커요. 그래서 소니 마이크는 뭐 몇 시간 녹음해도 용량이 되게 적어서 녹음을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요거는 고음질로 녹음이 돼서 몇 시간 녹음 안 했는데도 그 용량이 꽉 찬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타임은 한 4시간 정도 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한테는 단점인데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단점은 아니다. 왜냐면 저도 제 개인 유튜브 찍을 때 뭐 최대 찍어봤자 40분 정도밖에 안 찍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찍는 컨텐츠들은 12시간 찍을 때도 있고 뭐 24시간 내내 찍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이 긴 게 아무래도 수음하기도 좋고 이제 녹음하기도 편한데 이거는 4시간밖에 안 가다 보니까 하다가 촬영 중단할 땐 빼가지고 충전 꽂아놓고 다시 꽂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조금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쓸 수 있어요. 충분하게 모자르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능 중에서 몰라갖고 못 썼던 기능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자석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립 형태로 못에 찝을 수도 있지만 이 자석을 통해서 옷 안에다가 붙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 마이크가 크다 보니까 좀 예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옷을 찝기가 애매할 때 찝어서 이제 목이 늘어나거나 이런 티일 때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붙일 수 있고 생각보다 자석이 강해요. 그래서 뭐 진짜 억지로 힘줘서 떼지 않으면 그냥 웬만해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뭐 탁 치면 물론 떨어지겠지만 네, 그런 장점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드 실드는 안 써도 충분히 노이즈 제거를 잘해서 이거는 그냥 좀 그냥 예뻐서 쓰는 느낌? 근데 이거 봐보세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꽂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모양이 좀 두꺼워서 사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딱 꽂으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거꾸로 넣기에도 두께가 좀 두꺼워서 그 점이 조금 아쉽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체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이 제품의 가장 좋았던 점이 걸어가면서 팔로우 하면서 촬영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일에서 이제
페차레이서 2를 찍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걸어야 되는 촬영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촬영들이. 근데 요걸로 들면서 찍기에는 흔들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짐벌을 달아야 되는데 해외 촬영이라 뭐 짐벌을 가져갈 필요성도 못 느꼈고 너무 무겁게 촬영하면 사실은 소규모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용했던 게 고프로와 이제 DJ였는데 DJ의 정말 좋았던 점이 이렇게 해서 찍다가 얼굴 팔로우를 찍으면 얼굴을 이제 인식을 해버리면 얼굴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을 때 어떻게 찍었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뒤에를 안 보고 이렇게 옆에로 돌린 채로 이 화면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백으로 오면서 이렇게 찍는데 이동신 때는 그렇게 찍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얘가 얼굴 팔로우 하니까 출연자 앞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찍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촬영도 또 짐벌이다 보니까 상하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좀 흔들림을 많이 잡아주는 편이어서 그리고 이게 1인치 센서다 보니까 색감이 너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인물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색감도 이쁘게 나오고 마치 A7으로 좀 밝게 해서 찍은 것처럼 굉장히 잘 나오니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 촬영을 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촬영을 했고 추후에 한국 와서 촬영본을 백업하면서 볼 때도 너무나 좋은 이제 색감과 이런 톤 때문에 너무 좋게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꼭 사시면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돼요. 어플 연결해서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게 짐벌 모드라고 해서 이게 보통은 이제 짐벌이다 보니까 좀 반응도가 이렇게 느리단 말이에요. 액션캠처럼 착착착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착 돌리면은 쓱 따라오고 착 돌리면 쓱 따라오고 한 박자가 느린데 짐벌 모드라고 해서 이 화면을 보는 각도를 화면을 고정을 해서 움직였을 때 좀 빠르게 따라오는 그런 모드가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촬영했는데 그냥 액션캠처럼 찍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짐벌인데 색감도 좋고 이제 때깔도 좋다 보니까 너무 수월하게 편안하게 촬영을 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좀 단점으로는 화각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화각이 한 22mm, 20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고프로 화각이 정말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연자가 가까이 있어도 이 정도에서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에서 찍으면 얼굴이 꽉 차게 나와요. 그래서 거리가 지금 정도 거리가 제가 한 1m 정도 떨어져서 찍었는데 고프로는 이 정도 화각이면 이렇게 찍으면 이 정도 거리에서 찍으면 이 정도 화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화각이 좀 좁아서 그게 단점이고 그렇다고 광각렌즈 와이드 렌즈를 끼면 왜곡이 심해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와이드 렌즈를 이렇게 올리면 넓어지긴 하는데 주변에 왜곡이 좀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떼고 쓰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고프로도 왜곡은 있긴 한데 이 때깔 좋은데 왜곡이 생기니까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프로는 고프로만의 그 색감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색감과 그 왜곡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한데 포켓3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으로 볼 게 배터리 발열 이슈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범한 상황에서는 발열 이슈로 잘 꺼지진 않아요. 4K 촬영을 했을 때. 근데 4K 60을 찍으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빨리 꺼지거나 배터리가 빨리 닿는데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4K 60으로 찍어도 발열로 꺼진 적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발열로 꺼진 적보다는 배터리가 닳아서 껐거나 배터리도 여기다 보조 배터리 연결한 채로 썼을 때도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이 발열 관리가 너무 잘 돼서 이 점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뭐 단점으로는 또 보면 방수가 안 되는 거? 네, 고프로 같은 경우는 방수가 잘 되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찍다가 유럽은 이제 비가 갑자기 오니까 비가 오면 이걸 어쩔 수 없이 접고 고프로 찍었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거나. 그러니까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비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보험이 꼭 필수예요. 지금 요것도 보험을 또 사놔서 이제 보험 등록을 해놓을 건데 2년으로 이게 아무래도 짐벌 형태의 카메라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고장나기가 너무 쉬워요. 이 위에를 잡으면 꼭 아래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드 케이스도 있는 게 이렇게 넣어서 짐벌 부분을 보호해라 라는 의미에서 하드 케이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6만원 정도면 2년 되고 이거 빼가지고 촬영을 하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촬영할 수 있고 요 자체만으로도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손잡이가 조금 불편한 거일 뿐이지 요 자체만으로도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방에 쏙 넣고 있다가 쏙 꺼내고 하면 사실 고프로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작죠. 네, 요 손잡이만한 길이니까 이런 거에 장점이 있으니까 물론 가방에 이대로 넣으면 거의 100% 확률로 고장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이대로 넣지 마시고 꼭 하드 케이스를 활용해서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주저리 쓰면서 제가 사용하면서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렇게 섞어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이게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 되고 재고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제가 실제로 국내에서 재고가 없다 보니까 독일 갔을 때 이 제품을 살려고 보니까 한국 돈으로 정발돈이 85만 원인데 유로로 샀을 때 너무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환율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물량이 있는데도 사질 않았는데 국내에 이렇게 재고가 있을 줄 몰랐어서 그런 이제 하마터면 웃돈 주고 살 뻔했는데 재고가 있을 때 꼭 사놓으면 개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개인 유튜브는 조금 그렇다. 왜냐면 화각이 좀 짧아서 이렇게 하고 찍어야 돼요. 고프로는 이렇게 하고 찍는데 이렇게 하고 찍어도 충분한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찍어도 약간 좁다라는 느낌을 갖고요. 또 얼굴 보정 기능이 있어요. 피부 보정 기능도 있고 이제 스마트폰 영도형에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한 보정은 좀 그렇지만 피부 보정이라든가 좀 턱선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짝 하시면 또 유튜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나오는 본인 얼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보정 어플로 해서 쓰면은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80만 원이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크리에이터 콤보로 사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크리에이터 콤보가 좋아요. 구성품도 좋고 저는 좋다고 봐요. 너무 잘 줬어. 아무튼 두서없이 주절거렸는데 포켓3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실제 현역 제가 PD다 보니까 현역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제품이고 요새 연예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일반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포켓3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켓3 정말 좋은 제품이다. 초보자들도 찍기에 너무 좋다. 포켓3 강추한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카메라니까 한번 고민이신 분들은 사셔도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올게요.